안녕하세요. 조직론 4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유형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로 민츠버그의 5가지 부문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개념 혹은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유형을 5가지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핵심은 다 배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민츠버그의 5가지 부문이 있어요. 조직의 5가지 기본 부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 거 말고요, 밑에. 자, 핵심 운영 부문이 있고, 중간 라인 부문이 있고요, 전략 부문이 있어요. 그리고 좌우로 기술 구조 부문이 있고, 지원 스태프 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의 5가지 부문이 있다. 자, 이걸 우리 현실 세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민츠버그의 주장은 그간에 나왔던 조직의 형태를 망라해서 일반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학자의 이론이 이랬고 이게 오랫동안 지지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여기에 맞춰서 우리 조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조직의 형태를 1대1로 매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볼게요. 핵심 운영 부분은 뭡니까? 우리가 공장이라면 공장. 중간 라인 부문은 뭐죠? 뭔가 중간 관리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략 부문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고 경영자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계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으로 포진되어 있는 지원 스태프 부문은 우리가 회계나 인사, 총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기술 구조 부문은 우리가 핵심 운영 부문 또는 뭔가 생산을 하는 조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다라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술이 아니라면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다, 노하우다. 뭔가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장사에서의 어떤 그 음식이라면 음식을 제조하는 거에 대한 기술이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떤 서비스업 판매를 한다면 판매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부문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뭔가 파생이 돼요. 그래서 조직의 유형이 나가는데 몇 개를 봤습니까? 5개를 봤어요. 자, 첫 번째 단순 구조, 두 번째 기계적 관료제, 세 번째 전문적 관료제, 네 번째 사업 구제, 5번째 에드호크라시. 이렇게 5가지를 봤습니다. 이제 이 5가지를 보는 게 우리 오늘 공부의 주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단순 구조는 뭐가 되겠어요? 집권화된 유기적 구조인데요. 일반적인 성격은 복잡성이 낮고요. 공식화 정도도 낮고 권한이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핵심 운영 부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과업 수행할 때는 직접 감독하고 주요 의사결정은 최고 관리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단위 부서들은 기능 중심으로 구성한다. 조정은 최고 관리자가 담당한다. 의사소통 비공식적으로 행해진다. 왜? 의사소통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장점은 단순하고 신속하고 유연한데 진취적이고 혁신적일 수 있으나 최고 관리자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구조 변화에 대한 저항이 있고 최고 권력자의 권력 남용이 우려가 된다는 게 단순 구조의 특성이고요. 자, 그럼 기계적 관료제는 어떤 겁니까?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작업의 반복성이 높은 표준화된 환경에서 기계적 관료제가 형성이 된다. 일반적인 성격은 작업이 세분화되어 있고 반복적인 작업이고 공식화가 높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화가 잘 돼 있어요. 조직 전반에 규칙과 규제가 존재하고 의사소통이 공식화되어 있고요. 조직 전반에 현장 부서 작업 단위가 크고 기능에 따라서 작업이 통합되기도 하고요. 종업원 교육 훈련이 적다. 왜? 너무 기계적으로 잘 돼 있기 때문에 반복 숙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관리 구조가 개선 참모, 그러니까 직접 일하는 구조와 참모, 서포트하는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장점으로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고 지속적이고 단일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적다라는 특성이 있고요.
효율적이기 때문에 동일 산출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데 유리하다. 단점은 지나친 세분화와 작업의 일상화로 인간성이 결여된다. 그리고 고객 서비스가 무시될 가능성이 있고 변화에 저항한다. 조직 내 갈등이 해결이 안 됐을 때 라인과 스텝 간의 조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자, 그다음 전문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로 갑니다. 전문적 관료제는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분권화가 있는데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고요. 표준화된 기술도 있고 지식을 보유한 안정적인 환경에 적합하다. 일반적인 성격은 고도의 교육훈련, 고도의 전문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율성이 많이 부여가 되고요. 조직 구성원 행동이 표준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스스로 통제하고 지원 스텝은 뭔가 구체화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고객과 밀착한다. 장점은 폭넓은 재량권과 제재에서 자유롭고 고객과 직접 접촉하고, 단점은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과 지원 스텝과의 조정 문제가 있고 비양심적인 판단에 대한 통제 문제가 있었다. 전문적 관료제 구조는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건축사 등등등. 이해되시죠? 자, 하나의 조직이지만 내가 하나의 회사일 수도 있지만 거대한 법무법인이 있다, 커다란 회계법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전문가들은 고객하고 직접 대면 접촉을 하고 그 안에 상당한 재량권과 자율권이 부여가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표준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시간당 생산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는 조정하는 게 쉽지가 않다. 이해 잘 되시죠? 자, 사업부재 구조로 가볼게요. 사업부재 구조는 제한된 수직적 분권화 구조이고 시장의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안정적 환경에 대규모 조직에 적합하다. 자, 일반적 성격을 볼게요. 완전한 구조체가 아닌 겹친 형태다. 완전한 구조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원 스텝도 있고 뭣도 있어서 하나에 갖춰진 게 아니라 다소 사업에 오리엔티드된 부문만이 하나의 사업부제 1, 사업부제 2 이렇게 나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간관리층이 핵심 부문으로 등장한다. 성과 통제 시스템이다. 각 사업부의 자율성을 보호하고 사업부 통제를 위해서 각 사업부는 단일하고 일관된 목표를 가진다. 목표는 양적 측정이 가능해야 된다. 장점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기능이 있고 배분이 가능하고 관리자 훈련에 유리하고 위험 분산이 가능하다. 단점은 금전적 성과에 치중하기 때문에 혁신 능력이 저해되고 사업부 권한을 본부에서 가져갈 경우에는 본래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본사 사업부 관리에서 양적 기준에 치중하기 때문에 본질적 목표 관리에서 미흡한 점을 보일 수도 있다. 자, 어떤 겁니까? S전자가 있어요. TV 부분이 있어요. 냉장고 부분이 있어요. 백색 가전 부분이 있어요. 핸드폰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부분이 있어요. 또 프린터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어요. 무슨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회사는 커다랗지만 전략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위 관리자층은 존재하지만 중간 라인 부분이 핵심 운영 부분과 뭔가 사업부로 분화되고 있다. 이게 사업부제의 특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나 여기서 볼 때는 또는 여기서 볼 때 마찬가지죠. 뭐가 필요하죠? 측정해야 되는 양적 기준이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적인 목표나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까 뭔가 본질을 놓치거나 혁신에 뒤떨어질 우려가 있다. 자,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는 뭐죠?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는 한마디로 성격을 프로젝트 조직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반대가 여기죠. 관료와 대척점이 되어 있는 에도크라시. 에도크라시는 뭡니까? 전문가들이 뭉쳤다가 흩어질 수도 있는 일종의 프로젝트 조직 같은 성격이다. 한시적 조직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 해처 모여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 태스크포스 같은 내용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동태적, 복잡한 환경에 처한 조직에 적합하고 분권,
그리고 유기적입니다. 일반적인 성격은 행동에 대한 공식화가 요구되지 않고요. 라인과 스텝의 권한이 불명확하고요. 명령 계통 일원화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구성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저마다의 능력을 발휘하는 어벤져스가 생각이 나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겠네요. 에도크라시. 고객의 요구, 시장 변화에 적절히 대응한다. 단점은 권력 투쟁 가능성이 있다, 개인 책임 보호하다, 갈등이 유발된다, 잦은 계약 관계 설정으로 긴장감이 유발된다, 경력 개발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성과가 불명확하고 의사소통에 높은 조정 비용이 수반이 된다. 완전히 마블 코믹스네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단순 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 구제, 에도크라시 구조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직 구조의 현대 모형입니다. 이것은 그냥 개별적인 지식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요인을 가지고 여기서 직접 파생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대 조직의 유형의 5가지를 봤다면 현대 조직의 특성에서는 다소 여기에 비하면 다소 지역적인 느낌의 조직 형태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프로젝트 조직인데요. 기획, 조사, 연구, 업무 조정이 요구되는 고도의 산업 기술 업체에서 이용하는 조직 모형이 되겠고요. 특수한 사업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업무를 수평적이고 대각적 무슨 말이에요? 아까 여기 그렸던 수평적이면서도 뭔가 상호 간에 연결이 되는 그런 관계, 그렇게 배열해서 막대한 양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이용하는 동태적인,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조직을 말한다. 특징은 존속 기간이 있다, 개선 기능, 지휘 계통이 있고요, 수평적이고 대각적인 관계가 있고요, 목표의 다변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 조직 중에 대표적인 게 설계 사무실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설계, 회계,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시적으로 소위 합사를 운영해서 프로젝트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이 있어요. 프로젝트 조직이 있고 매트릭스 조직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에 따라서 수직적으로 편성된 직능 조직에다가 수평적인 측면의 모형을 부과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능적 조직에다가 프로젝트 조직을 결합한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수사업과 관련된 문제가 한 사람의 관리 책임자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특수사업이 강조된다. 일종의 SPC의 느낌을 줍니다.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 기능적 전문가 위치가 확보되고 인적 자원을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고 계획을 위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고요. 의사 전달이나 결정이 신속하기 때문에 고객 대응이 아주 빠르다. 특수사업에 대한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시간, 비용, 성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 단점은 전통적 조직 원리가 경시된다라는 단점. 개선과 참모, 정확하게 지휘 계통을 따르는 개선과 참모 조직이 이런 어떤 구조 모형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비공식 집단과 상하관계 유지가 곤란하고 활동성이 약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스크포스가 있죠. 태스크포스,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잘 아시는 바대로 가장 폭넓게 적용되는 에도크라시의 형태고요. 임시조직의 성격이고 과업 완료 시에는 구성원들은 본래 부서로 돌아간다. 자, 다음에는 정보화 사회와 조직 구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현대 조직의 특성에 정보를 가미해서 정보사회,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라는 것을 다소 표면적으로 확인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성은 단순해요. 지금 집권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다? 분권화를 더 초래하고 있다. 왜? 의사결정이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는다. 그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보가 한쪽으로만 몰리는 게 아니라 정보가 완전히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입장이 있다 보니까 최고 경영자의 판단이나
말단에서의 판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물론 각각에 처한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책임과 권한의 역할,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에 따른 어떤 그런 역학관계 이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사회라는 것은 빠른 시간에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사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집권화보다는 분권화 쪽으로 많이 가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태는 연성, 유연한 형태가 점점 더 추구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화 사회의 조직 유형으로는 팀 조직, 프로세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학습 조직, 가상 조직, 모래시계 유형, 클러스터형, 무공형, 삼엽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재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직 구조와 설계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자, 조직 구조의 의의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조직 설계에 대한 상황적 접근은 좀 이해가 되셨는지, 그리고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곡차곡 학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조직론에 대해서도 대외적으로 봤을 때 배우지 않으신 분들보다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